지난 2달여간 대한민국 연예계 뉴스의 중심에는 항상 개그우먼 박나래 씨가 있었습니다. 전 매니저 A씨가 터뜨린 폭로들은 너무나 자극적이었고 대중은 그 충격적인 내용에 휩쓸려 박나래 씨를 비난하기 바빴습니다. 마치 짜여진 각본처럼 매니저의 일방적인 주장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박나래 씨는 해명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채 난타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재기불능 상태에 빠질 정도로 심각한 이미지 타격을 입었지만 끝까지 입을 다물고 법적인 판단만을 기다렸습니다. 세상은 박나래 씨가 잘못을 인정해서 침묵한다고 생각했으나 그 침묵 뒤에는 억울함과 참담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답답했던 상황을 단번에 뒤집을 결정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박나래 씨를 공격했던 전 매니저 A씨의 전 남자친구가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모든 것을 지켜본 내부자의 폭로가 나오면서 여론은 급격하게 반전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짓말들과 그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들을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그날 밤의 진실부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매니저 A씨는 박나래 씨가 만취 상태로 자신을 괴롭혔고 감정 쓰레기통 취급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은 몸이 아파 구토까지 하는데 박나래 씨가 너도 토하고 계속 마셔라라며 비인격적인 마치 소시오패스 같은 강요를 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 주장만 들으면 박나래 씨는 천하에 몹쓸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CCTV 영상은 매니저의 주장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상 속에서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사람은 박나래 씨가 아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갈지자걸음을 걸으며 박나래 씨의 집으로 들어가는 인물은 놀랍게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던 매니저 A씨 본인이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고 충격적입니다. 매니저 A씨는 집에 들어서자마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고 오히려 박나래 씨가 당황하며 그녀를 안아주고 달랬다고 합니다. 심지어 박나래 씨는 당시 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프로그램 하차를 결심한 상태였으며 작성해둔 입장문을 매니저에게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매니저 A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언니가 왜 하차하냐? 내가 저지른 일이니 내가 다 막아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며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박나래 씨 앞에서 내가 다 해결해주겠다라며 충신인 척 연기했던 그녀가 뒤돌아서서는 박나래 씨를 죽이기 위한 거짓 폭로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녀는 당시 회동이 1대3의 구도였다며 자신이 위압적인 분위기에 눌려 있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팩트는 박나래 씨 측 이명, 매니저 측 이명으로 정확히 2대2의 만남이었습니다. 이처럼 가장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왜곡하는 사람의 말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어야 할까요? 이번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보면 결국 그 끝에는 돈이라는 추악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니저 A씨는 나는 5억 원이라는 합의금을 요구한 적이 없다라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전 남자친구는 매니저가 박나래 씨 측과 합의금 액수를 조율하는 통화 내용을 똑똑히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양측의 중재를 맡았던 홍보대행사 대표 역시 구체적인 내역을 밝혔습니다. 임금 체불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 그리고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합쳐 총 5억 원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5억 원이라는 돈이 과연 타당한 금액일까요? 매니저 A씨가 요구한 논리는 실로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녀는 박나래 씨 1년 매출액의 10%를 자신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일반적인 회사에서도 순이익의 10%를 인센티브로 주는 경우는 드뭅니다. 하물며 경비와 세금을 제하지 않은 매출액의 10%를 달라는 것은 사실상 회사의 주인 행세를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박나래 씨가 그동안 매니저에게 얼마나 잘해줬는지를 생각하면 이 요구는 배은망덕을 넘어선 수준입니다. 박나래 씨는 매니저를 위해 월 3천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쥐어줬습니다. 상여금은 물론이고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과 시계, 500만 원 상당의 고급 골프채까지 선물했습니다. 수습 기간에도 2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주었고 정식 직원이 된 후에는 세후 338만 원이라는 업계 최고 수준의 대우를 보장했습니다.
심지어 매니저 본인에게는 미니쿠퍼를, 다른 직원에게는 카니발을 리스해줄 정도로 아낌없이 퍼주었습니다. 자신의 직원들을 위해 펑펑 돈을 쓰고 가족처럼 챙겼던 박나래 씨의 호의가 결국 독이 든 화살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매니저 측의 모순은 2025년 4월 발생한 박나래 씨 자택 도난 사건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명품 가방들이 사라진 후 매니저들은 박나래 씨 측이 자신들을 도둑으로 몰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박나래 씨가 근로계약서를 핑계로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개인정보를 받아내 경찰에 넘겼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월급을 주고 4대 보험을 처리하는 고용주가 직원의 주민번호와 주소를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나래 씨 측은 이미 직원들의 모든 정보를 합법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굳이 거짓말을 해서 정보를 빼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도난 사건 직후 이건 내부자의 소행이 분명하다라고 가장 먼저 바람을 잡았던 사람이 바로 매니저 A씨였다는 점입니다. 자신에게 쏠릴 수 있는 의심을 피하기 위해 먼저 선수치며 다른 사람들을 의심하는 척 연기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국 박나래 씨 측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한 것은 수사 협조 차원이었지 매니저들을 음해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바로 변호사의 존재입니다. 단순 절도 사건이라면 경찰이 수사해서 범인을 잡으면 끝날 일입니다. 그런데 매니저 A씨는 뜬금없이 자신의 지인인 변호사를 사건에 개입시킵니다. 박나래 씨는 매니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영문도 모른 채 그 변호사에게 3,300만 원이라는 거액의 수임료를 지급했습니다. 이는 통상적인 형사사건 수임료의 몇 배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금액입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잃어버린 가방을 찾으면 성공 보수까지 따로 챙겨달라는 요구였습니다. 탐정도 아닌 변호사가 가방을 찾아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상황. 여러분은 이해가 되십니까? 결국 그 변호사는 박나래 씨의 돈을 받아 챙겼고 지금은 누구의 변호를 맡고 있습니까? 바로 박나래 씨를 공격하고 있는 매니저 A씨의 변호인이 되어 있습니다. 박나래 씨의 돈으로 배를 불린 변호사가 이제는 박나래 씨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되짚어보면 박나래 씨는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매니저는 박나래 씨의 심리적 의존도를 악용해 돈을 뜯어내고 상황을 조작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판을 짜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매니저 A씨의 주장은 증거 없는 말뿐인 폭로에 불과합니다. 반면 박나래 씨 측은 CCTV 영상, 제3자의 구체적인 증언, 그리고 논리적인 정황 증거들을 통해 결백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박나래 씨는 갑질 연예인이라는 억울한 프레임에 갇혀 베풀고도 욕을 먹는 상황을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중들이 현명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과연 누가 거짓 눈물을 흘리고 있으며 누가 진짜 피해자인지는 명백해졌습니다. 남의 호의를 권리로 착각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려 했던 매니저의 행동은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진다는 믿음이 이번 사건을 통해 증명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전말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거짓에 가려진 진실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